이번 사례는 할머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뭔가 부글부글 많이 속상해 하시면서 부글부글 많이 샘나 하시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들네가 우리 빼고 사돈들하고만 여행 다녀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결혼을 예전에 했는데 결혼하고도 영 아이가 안 생겼대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7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할머님 표현에 의하면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가 7년 동안 안 생기니까 아들이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할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머니, 저 좀 죄송한데 아이를 입양을 하면 어떨까? 저희 부부가 그런 의논을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할머니는 이 아들 내외가 7년 동안 얼마나 마음앓이를 해왔는지를 곁에서 늘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 얘기 듣자마자 아들은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지만 할머니가 흔쾌히 허락을 하셨대요. 그렇게 해라.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 뜻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내외가 입양을 했대요. 딸아이를 입양을 했고 입양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들 내외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야, 너희가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뜻을 행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이거 집안의 경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갑자기 손주, 그러니까 손주라고 얘기하는 건 손자가 아니니까 손녀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녀 둘을 그렇게 이제 보셨죠. 그래서 이제 다 잘 지내는데 이 할머니가 아들네하고 집이 가깝대요. 그러니까 우리 늘 얘기하는 수정학대 가족이겠죠? 가까이 살면서 손녀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아들네가 일하고. 그렇게 이제 돌봐줘서 거의 한 집에 안 살지만 한 집에 살듯이 거의 이렇게 왕래를 하는데 아들네가 와서 그러더래요. 어머니, 우리 저기 결혼기념일 얼마 있으면 기라서 제주도에 가족여행 다녀올까 싶어요. 잘 다녀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좋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손주한테, 그 손녀한테 용돈을 쥐어주면서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라 하고 용돈을 줬대요. 애기들한테. 그리고 이제 갔대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생님, 우리 거기 따라가는 거는 요새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 나눠봤더니 그런 건 주책이라 그래서 나는 그냥 같이 가고 싶단 말을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유 잘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아들네가 제주도 여행 갔는데 이제 다녀왔다고 인사하러 또 온 거예요. 그 옆에 사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손녀한테 물어봤대요. 그 아가, 할머니가 용돈 준 걸로 과자 많이 사 먹었어?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손녀가 아니, 맛있는 거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사주셔서 그걸로는 장난감 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들 내외는 얘기 안 한 거죠. 저기 사돈들 같이 간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손녀 때문에 다 탈로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할머니 생각에 이 할머니가 굉장히 이 생각이 세련되신 분이에요. 개방적이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니 뭐 사돈들하고 여행 가는 게 안 될 일은 아닌데 근데 왜 내가 속이 상하지?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이 할머님 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였는데 저녁을 어떻게 먹었는지 어떻게 치웠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네는 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성토 대회를 한 거죠. 우리가 저희들을 얼마나 이뻐했고 그 애들을 얼마나 열심히 키워줬고 거의 한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우리는 쏙 빼놓고 우리하고는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놓고 사돈을 그렇게 모시고 갔다 올 수가 있냐고. 서운하다고 샘난다고 섭섭하다고 이러고 두 내외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사자들은 없는 데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나눴대요. 그냥 우리 서운하고 속상한 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걸로 그냥 접어버립시다. 덮읍시다. 애들한테는 내색하지 맙시다. 뭐 내색해서 뭐 해요. 이미 갔다 온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세련되셨죠? 그래서 두 분이서
그래 미워 이렇게 해고 나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딱 접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속은 그렇대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요, 선생님,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더 얄미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접어버립시다 라고 덮어놓읍시다.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란 얘기죠. 할머니가 며칠이 지나도 계속 끓는 게 안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부글부글이. 그래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들한테 한번 쳐들어가서 뭐라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막 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조금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와서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손녀가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두 분이 기분이 상해졌다고, 마음이 상해졌다고 했는데 아마도 아들과 며느리는 안절부절하지 않았을까요? 바늘방석이었을 것 같아요. 아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아서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원래는 뭐 원래라는 게 있진 않지만 대부분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이렇게 애를 돌봐주는 부모님이라면 그런 부모님하고 먼저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댁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처가댁 부모님하고 같이 갔다는 얘기는 저는 그 여행 간 거에 대해서 아까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간 데에는 어떤 이유나 사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기가 막힌 구구절절한 사정이란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갔다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할머니한테 조금은 기다려보세요. 아드님이나 며느님도 그 상황을 같이 있으면서 겪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연락이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이유로 처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다녀왔다고 그 상황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기다렸는데도 전혀 아무 얘기가 없더라, 그걸로 끝인 것 같더라 하면은 그때는 할머니가 담아두니까 계속 부글부글 하다 그러면 그건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또는 며느리에게 슬쩍 얘기를 한번 띄워보세요. 나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언제는 또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라듯이가 아니라 다음에는 우리랑 또 한번 가자, 언제,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면서 얘기를 하면 아마 그거에 대한 왜 그렇게 됐었는지를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감정 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또 느낀 점은 뭐였냐면, 와, 부부 간에 이렇게 생각이 잘 통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되실까 하는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해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분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두 분이 성토대회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토대회라는 말은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표현이에요. 성토대회를 할 만큼 이 신뢰가 있는 관계인 내 배우자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얘기해요. 막내 자녀 결혼하고 나서 두 분만 사시는 시간이 예전에는 마이너스 5.8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어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노년기에 부부만 사는 기간이 30년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 30년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친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두 분 다. 만약에 친하다고 하면 또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생활은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할아버님하고 두 분이 계획을 하셔서 뭐 제주도도 가시고
아니면 뭐 어디도 가시고 두 분이서 여행 다녀오시는 계획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서운한 마음, 지난번에 할아버지하고 성토대회 하실 때 우리 둘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묻어둡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방법 좋을 것 같고요. 아들네하고는 슬쩍 한번 투정 부리듯이 불만하듯이 불평하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넌지시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들만의 생활을 또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할머니가 제가 상담을 해드리긴 했지만 말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른께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귀여운 어른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저도 아들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참 다정다감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서운함, 기분 나쁜 일도 있지요. 또 이럴 때는 아들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참고 있어야 되는 건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드님하고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아들과의 문제뿐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는 계속 말 안 하고 쌓여두면요. 이게 음식도 부패하듯이 부패하면 이게 냄새도 나고 주변의 환경도 안 좋게 만들잖아요. 반드시 그거는 그 말만 안 했다 뿐이지 다른 식으로 우리 어머님이 불만이 있구나라는 게 표출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말로 하면 뭐가 불만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말은 안 하신 채로 표정이라든가 다른 행동에서 다른 거를 나무라시는 그런 행동을 보이신다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관계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편한 게 뭐가 마음속에 있으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쌓아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쌓아 놓으신 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쌓여요. 쌓이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만큼의 크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폭탄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왜 저걸 갖고 저만큼 화를 내지? 이게 저만큼 화를 낼 일은 아닌데 왜 저러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좀 불편한 게 있으면 가족 간에 또 친한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늘 자유롭게 수시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표현 안 한 채로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관계에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더 관계도 좋지만 본인 건강에도 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묵혀두시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드님께 수시로 얘기하세요. 얘기하셔야 우리 어머님이 이 부분이 좀 불편하셨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상담하면서 우리 옛날에 했던 말 기억나요.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아들네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들을 너무 시켜 먹더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 사내 자식이 왜 주방은 들어가는 거고 왜 저거 짐 들고 하는 거는 우리 아들 지금 아들이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며느리는 먹고 있고 아들은 저거 나르고 있고 복장 터져 이러고 나서 답답해서 더 못 있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장모님 오셨다고 그렇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장모님 좋아하는 비빔국수도 만들어주고 시원한 냉국도 해주고 하니까는 그거 한 그릇 먹고 들이켰더니 아주 속이 아들네에서 얹혔던 속이 다 뚫리는 것 같더라는 얘기죠. 듣고 보니까 이 아들하고 이 사위하고 가정적인 모습은 똑같잖아요. 근데 할머니 마음이 다르다 하면 이거는 할머니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중국에 관광하러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여쭤본답니다. 가이드분들이. 어르신들 여기 효도관광 오셨는데 누가 보내줬을까요? 따님이 보내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반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사위가 보내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나머지 반이 들더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보내준 케이스보다는 딸이나 사위, 딸내가 보내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해드리면 아들만 두신 할머니들은 시무룩해지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들도 정말로 상담을 해보면 아들도 아들 나름이고요. 딸도 딸 나름이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는 어려서부터 만약에 어린 시기가 지났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표현,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표현을 자주 하면서 살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좋은 표현이나 애정 어린 표현, 애정을 표현하는 거를 좀 자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감정이 들면요. 요거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가셔서 아우 난 너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야 오늘따라 내가 너 참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커진 것 같다. 이거 교과서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딸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서 와서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따님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 왜 이래? 왜냐하면 그런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님들이 그렇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고 돌아오세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러고 돌아오시고요. 그 다음번에 또 딸이 나를 위해서 뭐를 챙겨주거나 했는데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 그러면 야 너가 이렇게 나 챙겨주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 야 나 너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딸이 이번엔 두 번째 들었기 때문에 엄마 왜 이래? 이렇게 안 해요. 아유 엄마 그런 말도 할 줄 아시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 나도 땡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저는 계속 평생을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아이가 저의 모습 중에 제일 많이 봤다고 얘기했던 모습이요. 청소년기 때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아주 심히 놀랐어요. 학교에서 물어봤대요. 엄마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제일 많이 봤는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공부하는 뒷모습만 제일 많이 봤어요. 맨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아이는 뒤에서 봤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뒤에서 누가 보는지를. 뒤에 눈이 없으니까. 내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아이 눈에 비친 모습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충격을 받고 공부를 하다가라도 그 말이 생각나거나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들면은 막 달려가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딨니? 집에서. 그래서 얘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제 앞에 오죠. 많이 사랑해 하고 돌려보내요. 그럼 처음에 이러고 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관계는 서로 습관이 되고 적응이 되고 하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 하시면 좋겠고 이 어르신은 제가 아까 자녀에게 원래 기대는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살다 보면 서운할 때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노후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해 드린 게 3가지를 함께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부간에 이거는 이 어르신 댁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분들도 노후가 됐든 젊은 분들이든 다 가능합니다. 요거 3가지만 하시면 되게 친해지실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는 운동 1가지를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운동은 운동일 수도 있지만 산책도 해당이 돼요. 산책을 같이 하셔도 되고 운동을 같이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여성분들은 살림을 하거나 애들 케어하고 남성분들은 뉴스를 보거나 신문 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산책을 할 때는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오롯이 우리 둘이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알게 돼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30분을 걸으면 30분만큼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1시간을 같이 걸으면 1시간만큼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산책도 좋고 어떤 운동, 똑같은 목표를 갖고 둘이 똑같이 배워나가는 거, 익혀나가는 거 좋습니다. 집 가까이에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을 함께 다녀도 좋겠고요. 예, 이런 운동을 하나 같이 하세요.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공부를 하나 같이 하세요. 공부는 어려운 공부하지 마시고요. 두 분이 의논하셔서 두 분 다 흥미를 느낄 만한 거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쉬운 거. 여보, 우리 오늘부터
영어 공부를 한번 할까요? 영어 책을 놓고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3일 하면 끝나요. 그거 하지 마시고 단어를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기로 하세요. 단어 하루에 5개 외우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만 외우세요. 에이, 선생님 하나야 외우지. 애플, 사과 하나만 해도 하나인데 그거 하시라고요. 우리가 애플, 바나나 이렇게 해갖고 알 수 있는 단어가 지금 몇 개 있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하시면요. 1년이면 300개가 넘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영어 단어를 노인분들이 300개 알고 계시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부담 안 가게 하셔야 돼요. 공부에 대한 계획은 스트레스 받으실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가볍게 누가 봐도 야 그거 하면서 무슨 공부한다 소리 해 라고 나올 만큼의 아주 가벼운 걸로 목표 잡으셔서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공부 하나씩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권해드려요. 요즘 많이 인기 있는 게 수어. 옛날에 수화라고 했던 거. 그거 요새 공식 명칭이 수어로 바뀌어 있거든요. 수어 배우는 거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수어 배우면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어 해갖고 배우자한테 예쁘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쁘다 예,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쉬운 공부 맞습니다. 쉬운 공부들 하나씩 하시고 마지막 부분 공부하는 게 좀 스트레스일 수도 있으니까 TV 프로그램 요새 되게 많이 나오죠. 그중에 딱 하나만 같이 보세요. 같이 볼 수 있는, 같이 보는 프로그램을 딱 하나만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분 다. 나도 이거 좋아하고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알고 봤더니 같이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아주 좋은 거고요. 둘 다 좋아하는 걸 쫙 열거해 봤더니 같이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3의 프로그램을 하나 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늘 같이 보는 거예요. 연예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어도 좋고요. 뉴스여도 좋고요. 스포츠 프로그램이어도 좋고 어떤 거여도 괜찮습니다. 두 분이 의논하셔서 한 가지만 같이 보시고 자 지금 말씀드린 3가지만 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운동 하나, 공부 하나, TV 프로그램 시청 하나 이것만 하시면 싸우라고 해도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